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인공지능 시스템 연구실 김민호 교수입니다.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Lab, ACE Lab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들을 하는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은 인공지능은 어떤 분야라기보다는 이제 도구다라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지금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은 인공지능 중에서도 이제 딥러닝 기술인데요. 이제 도구다라는 거는 이제 테크닉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이런 테크닉이라는 것은 이 도구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망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망치를 가지고서 어떤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망치 자체의 성능을 그 개선을 시키는 그런 분야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우선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망치를 가지고서 집을 잘 짓는 그런 이제 망치를 어디에다 적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공지능 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다른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어, 예를 들면 왼쪽 위에 있는 그림 알파고죠. 이제 2016년도에 이세돌 기사를 이기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기술인데 이제 바둑이라는 게임 내에서 어떤 알파고라는 모델이 바둑을 어떻게 하면 잘 두는지를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이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그런 모델이 이제 알파고가 되겠습니다. 이제 같은 연구진에서 이제 또 대단한 것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그게 바로 오른쪽 위에 있는 알파폴드라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되겠습니다. 알파폴드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제 단백질 구조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함으로써 인해서 이제 제약 분야나 바이오 분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테슬라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인데요. 이제 거기 왼쪽 아래에 보면은 조그맣게 카메라로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 있죠. 이제 카메라에서 받는 어떤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전체 도로 상황을 지금 재구성한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결합을 해서 이제 하나의 그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을 지금 개발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 아래에 보면은 이게 얼마 전에 애플에서 업데이트한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켜가지고 그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이제 그 텍스트를 잘 인식을 해서 그 텍스트를 바로 그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번역을 해주기도 하고 바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구현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에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이제 딥러닝을 적용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협력적 주파수 센싱이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와이파이나 어떤 뭐 단말들이 있잖아요. 핸드폰이 있을 텐데 이 핸드폰은 무선 자원을 이용을 합니다. 그 무선 자원 중에서 이제 주파수가 여러 개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주파수를 하나를 골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핸드폰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가 있죠. 이제 네 번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주변에 있는 파란색 단말들이 센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단말들이 센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협력적 주파수 센싱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다른 단말들 입장에서는 정확히 이 빨간색이 어떤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이 미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파란색
단말들은 파란색 핸드폰들이 이렇게 센싱을 합니다. 센싱을 쭉 하면은 가까이 있는 빨간색 단말과 가까이 있는 파란색 단말들은 신호가 강하니까 이제 좀 좋은 시그널들을 얻겠죠. 좋은 강력한 시그널을 얻겠고, 이제 멀리 있는 파란색 단말 같은 경우는 정확한 시그널을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주파수에 지금 몇 개 빨간색이 분홍빛깔의 지금 시그널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파란색 단말들은 자기가 센싱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 총 합계를 이제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쪽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에 넣어줄 데이터들을 이렇게 뭉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이 데이터들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는 결국 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거죠. 어떤 주파수에 지금 빨간색이 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금 아웃풋으로 내주는 게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모델을 그 통신 시스템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오토 인코더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오토 인코더라는 구조는 뭐냐면은 어떤 인풋 데이터가 있고 그거를 아웃풋 데이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인풋 데이터에 만약에 노이즈가 있으면은 그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오토 인코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이 오토 인코더가 말 그대로 노이즈를 없애주는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이미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은 왼쪽과 같이 해상도가 좀 낮은 그런,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노이즈가 있는 이런 이미지를 이 오토 인코더에다 넣게 되면은 이 오토 인코더는 오른쪽과 같이 좀 더 선명한 사진, 그러니까 노이즈가 제거된 그런 사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쪽에서는 이렇게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노이즈를 제거한다. 근데 통신 시스템에도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통신 시스템도 항상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신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이런 오토 인코더를 적용할 수 있냐면 이제 여기서 왼쪽이 송신하려는 송신단이고요. 오른쪽이 수신하는 수신단입니다. 그 사이에는 지금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제 채널이 뭐냐면은 이제 안테나와 안테나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노이즈가 낄 수도 있고 채널이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원본 데이터에 뭔가 채널에 의해서 노이즈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 오토 인코더 구조로 송신단과 왼쪽에 송신단과 그리고 오른쪽에 수신단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잘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잘 재건을 해서 노이즈가 없게끔 노이즈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신 시스템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적용한 거는 통신 시스템은 아니고 호이스트 제어 시스템에서 딥러닝을 적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이스트라는 게 건설용 엘리베이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신 건설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 이제 건설 자재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건설 자재들의 무게 중량이 있겠고, 이제 언제까지 그걸 옮겨야 된다 그런 데드라인이 있을 거고, 이제 그 건설용 엘리베이터마다 속도나 아니면은 어떤 출력이 다 다를 테고,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환경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변수들을 다 고려를 해서 알고리즘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있던 어떤 에이전트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계속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요. 이렇게 강학습을 통해서 학습이 된 모델을 실제 건설용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건설 호이스트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에이스랩에서는 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하는데요. 첫 번째, 머신러닝 기술을 다른 도메인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까지 보여드렸던 그런 어플리케이션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도메인이란 무선통신, 건설 IT,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등등이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 이런 도메인에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까 비유를 했던 이제 망치 자체의 도구를 어, 개선시키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테크닉 자체에 대한 연구인데요. 예를 들면 그 머신러닝이 요즘 점점점 더 무거워지고 이제 파라미터가 많아진 추세인데 이제 그거를 최대한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경량화를 할 건지, 그리고 또는 겐이라고 그 생성적인 모델인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실제와 비슷한 이미지 신테틱 데이터를 생성할 건지, 또는 강학습을 어떻게 더 잘 시킬 건지, 이런 머신러닝 테크닉에 대한 개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